김밥 아저씨의 성공 신화. 영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헨쌤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외관법인에서 10년간 회계 결산을 담당했으며 회계 원리와 상업경제, 프로그래밍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증등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의 쇼츠를 너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너무 없어 보이고 왕징징 아저씨 닮아서 그냥 너튜브에 떠도는 말쟁이 사기꾼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이 공영방송에서도 강의를 했고 이 사람을 존경해서 주식을 따라서 매수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노파심에 이번 영상을 만듭니다. 돈은 아이스크림 같아서 녹는다고요? 현재 화폐 발행은 금 본위제라 녹을 수가 없는데 금이 어떻게 녹습니까? 돈의 속성은 정확히 알고 강의하시는 건지 아무리 한국이 사기공화국이라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돈님이 인격체니 이런 근거 없는 얘기는 자기 일기장에나 써야지.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교육방송으로 내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도 교육적으로 얘기할 때는 은유적 표현은 삼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해지 개념으로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교육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학문이든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그 분야의 전공자나 실무자가 나와서 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 회계학 전공자나 실무자가 강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ROE나 ROA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와 돈의 속성을 얘기하려면 회계 원리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김밥 아저씨가 ROE나 ROA는 고사하고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학력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사장학교를 만든 사람이 자기 학력은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계속 돈이 많다는 걸로 어필하고 마케팅하면서 왜 한 번도 검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 검증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사이비 종교 교주인가요? 그리고 한국 사장학교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뭐 원래 김밥 파는 아저씨였다니까 장사하는 거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그 학교 나오셔서 사장님 되시고 주머니 사정 나아지셨나요? 돈만 억수로 많이 벌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서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 김밥 아저씨도 이분을 보고 벤치마킹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국내 1세대 온라인 쇼핑몰 출신 기업인 스타일란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 신화 주인공의 성공과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소희 대표는 2005년 동대문의 보세 의류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란다를 창업 후 2009년 화장품 브랜드 3CE를 런칭합니다. 2018년에 6천억 원의 로레알에서 3CE 브랜드를 인수합니다. 그 후 자산 상황은 대학로에 있는 5층 건물을 165억 원, 성북동 한옥고택 96억 원 등 부동산을 총 500억 원 현찰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김소희 대표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교를 졸업해서 22살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경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장학교를 나와서 성공하셨나요? 김밥 아저씨는 사장학교를 나와서 브랜드를 파셨습니까? 그냥 브랜드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판 거죠. 하지만 거액의 돈을 번 이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고스란히 현금 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동자산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의미하며 고정자산은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잘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금은 당연히 지금 당장 쓸 수 있겠죠. 유가증권은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가 되지 않으면 종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정자산은 구매자가 없으면 팔 수 없으니 내 계획대로 현금화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요.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현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소희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사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죠. 그냥 내야 할 세금만 많은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심지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세범으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김밥 아저씨 역시 미국에서 임금 체불을 한 이력이 있고 주가 조작을 해서 사기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죠. 본인이 늘 얘기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다면 왜 임금 체불을 했고 주가 조작을 했을까요? 심지어 남에게 돈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김밥 아저씨의 지금까지 인생 스토리를 다 알 수 없으니 어떤 이유에서 돈에 한이 맺혀서 저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암튼 열심히 사세요. 남한테 피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김밥 할머니, 냉면 아저씨, 국밥 아줌마가 그 동네 건물 여러 채 샀다는 얘기는 심심찮게 듣는 얘기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김밥, 냉면, 국밥, 화장품 등의 공통점은 원가 대비 소비자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만 넘기면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이런 걸 파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결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즈니의 명작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은 없답니다. 거의가 자식들이 그 뒤치다꺼리를 했다더라 라는 슬픈 결말로 끝을 맺는답니다. 그나마 김밥 만드느라고 연애할 시간이 없었슈 라며 전액 기부하고 떠난 모태솔로 김밥 할머니가 아름다운 결말일 뿐이에요.